안녕하세요, 정원테이블입니다. 10월 식단 맛있게 잘 해드셨을까요? 11월도 코스트코에서 대용량 재료를 밀프렙해서 11월도 알차게 보내볼게요. 재료 소개부터 할게요. 이거는 미국산 아롱사태인데요. 이걸로는 육개장 끓일 거고, 그 다음에 아롱사태 전골용으로 또 보관할 거고, 한우 곰탕에 같이 먹을 수 있는 고기로 소분해 볼게요. 닭고기 안심인데요. 안심으로는 스테이크나 아니면은 볶음용으로 먹을 수 있는 양념 절여 놓을 거고, 미역국 끓여가지고 밀프렙 만들어 볼게요. 이거는 한돈 삼겹살인데요. 삼겹살로는 찌개용으로 2번 소분해 두고 나머지는 양념해서 3번 먹을 수 있게 또 밀프렙 만들어 볼게요. 이거는 가성비 좋은 미국산 부채살인데요. 부채살로는 5장은 스테이크용 쓰고 1장은 오징어와 탕국 끓일 때 쓸 거고, 또 나머지는 썰어가지고 양념육 해서 보관해 볼게요. 오징어는 가성비가 또 좋은 상품 중에 하나인데요. 8마리 정도 들어있어가지고 2마리는 오징어 무침으로 드실 거고, 나머지는 또 숙회로 만들어서 보관해 볼게요. 또 제철 가리비는 가격이 너무 좋더라고요. 쪄먹고 또 라면에 또 끓여 넣어 먹는 방법도 가르쳐 드릴게요. 두부는 1등급 국산 콩인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굉장히 좋거든요. 탕국용으로 쓸게요. 이렇게 11월도 밀프렙 할 재료를 소개시켜 드려봤고, 하나하나 재료별로 알려드릴게요. 밀프렙 같이 만들어 보실게요. 아롱사태를 먼저 삶아줄 건데요. 3개로 돼 있거든요. 아롱사태는 이런 근막 같은 경우에는 쫄깃한 식감을 주긴 하는데 지방은 제거해 주는 게 좋아요. 가위로 이렇게 잘라내서 버려줄게요. 이렇게 해서 1시간 정도 핏물 빼줄게요. 2~3번 물을 갈아줘야 됩니다. 이거 1시간 핏물 뺀 아롱사태인데요. 그래도 많이 하얘졌죠? 양파 이제 2개 속껍질 남기고 꼭지만 떼고 4등분해서 넣을게요. 대파 2대도 그냥 5cm 정도 잘라줄게요. 대파 2대 썰어 놓은 거, 양파 2개 썰어 놓은 거 넣어줄게요. 마늘도 2말 정도 넣어줄게요. 생강 1톨 넣어도 되고, 저는 생강 진액을 2스푼 넣을게요. 이제 물 3리터 넣어가지고 끓여줄 건데, 넉넉하게 넣는 이유는 다른 국에도 사용할 거라서 이렇게 넣고 이제 뚜껑 닫아줄 건데요. 11리터짜리 저압 냄비인데, 저압 냄비에는 추가 돌고 나서 1시간 정도, 그 다음에 일반 냄비는 2시간 이렇게 끓여주셔야 됩니다. 잘 삼겨진 사태를 10분 정도 뜸들여준 다음에 열어볼게요. 사태가 익었습니다. 잘 익은 사태를 곰탕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잘게 잘라줄게요. 이렇게 잘라서 200g 정도씩 넣어줄게요. 사태 우린 물을 600ml 정도 넣어줄게요. 전골 육수가 되기도 하고 고기가 마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육수 부어서 바로 드셔도 되고요. 하루 이틀 안에 드실 거면 냉장 보관 아니면 냉동 보관해 두시고, 이대로 끓는 물에 끓여서 전골용으로 드시면 됩니다. 곰탕에 넣어 먹을 사태에도 육수를 살짝만 적셔서 냉동 보관해서 곰탕이랑 같이 넣어서 대파 넣고 후추 뿌려가지고 드시면 근사한 아침 한 끼가 됩니다. 이렇게 아롱사태 살은 냉동실에 보관할게요. 무 300g 정도는 냉동을 할 거기 때문에 너무 크게는 말고 나박 썰어 줄게요. 표고버섯은 한 4~5개 정도, 밑둥은 이렇게 빼시면 떨어지거든요. 채 썰듯이 이렇게 썰어 줄게요. 느타리버섯은 밑둥 부분만 잘라내주면, 찢어주면 돼요. 육개장에는 대파가 많이 들어가는 게 시원하니까 대파 2대 넣어 줄 건데, 먼저 반을 갈라주고 한 5cm 크기로 이렇게 잘라줄게요. 올리브오일 2스푼 넣고 고춧가루 3스푼 넣을게요. 약불에서 고추 기름 내듯이 살살살 볶아주세요. 살짝 볶아주다가 아까 썰어둔 대파를 넣을게요. 살짝 볶아주다가 무랑 버섯도 같이 넣어줄게요. 조금 섞이게. 이렇게 고춧가루가 잘 섞이면 아까 사태 삶아 놓은 물 600ml를 넣어줄게요. 손질해둔 사태도 같이 넣어서 끓여줄게요. 간을 해줄 건데, 멸치 액젓 3스푼, 그 다음에 국간장 2스푼, 다진 마늘도 2스푼, 후추 조금 넉넉하게 뿌려가지고 이제 국을 이렇게 빡빡하게 끓이는 이유는 응축시켜가지고 밀프렙을 해둬야 나중에 물만 부어서 끓여도 맛있게 되니까. 뚜껑 덮고 끓고 나면 10분 끓여줄게요. 이렇게 맛있는 육개장이 완성됩니다. 이렇게 3군데로 나눠가지고 식혀서 냉동 보관할게요. 드실 때는 용기에서 이게 분리될 정도로만 녹여서 물은 한 500에서 600ml 넣으면 한 3~4인 정도 드실 수 있는 양을 한 번에 3개로 나눴어요. 이렇게 해서 아롱사태 육개장이 완성됐습니다.
이제 삼겹살로 밀프렙 만들어 볼게요. 찌개용은 먹기 좋게 먼저 잘라서 소분할게요. 냉동할 때 고기끼리 달라붙게 돼 있으면 해동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렇게 해서 냉동실에 넣어두고 찌개용으로 해동해서 쓰면 되고요. 나머지는 양념에 좀 잘 배이려면 이렇게 사선으로 칼집을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너무 많이 들어가면 사실은 또 찢어질 수 있으니까 반보다 조금 덜 들어가게 넣고 나면 반으로 잘라줄게요. 통에 들어갈 수 있게. 칼집 낸 삼겹살은 바트에 고기를 옮겨줄게요. 간장 150ml 부어주고 매실액은 50ml 넣어줄게요. 맛술도 50ml 넣어주고 고기 요리에는 생강 진액을 넣어주면 잡내도 없고 고급스러운 풍미가 나니까 한 스푼 넣어주고 다진 마늘 3스푼 넣어서 섞어줄게요. 올리브 오일을 한 스푼 넣는 건 냉동실에 얼릴 거라서 고기가 좀 마르는 현상을 조금 방지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전 올리브 오일을, 참기름 넣으셔도 돼요. 섞인 양념을 이렇게 부어줄게요. 이렇게 해서 고기를 좀 버무려 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소분할 건데 이렇게 좀 길게 한 750g에서 800g 정도씩 3번 나눌 수 있거든요. 종이 호일 하나 깔고 저는 이렇게 얼려둘게요. 이렇게 해서 삼겹살 밀프렙은 끝났습니다. 이번에는 부채살로 고기 고르실 때는 힘줄이 좀 작고 이렇게 좀 얇고 마블링이 좀 좋은 걸로 골라오셔야 돼요. 핏물이 안 나와 있는 거, 유통기한이 뒤에 있는 거 위주로 가져오셔야 더 신선하거든요. 먼저 핏물을 닦아줄게요. 물기를 제거해줘야 좀 잡내가 없거든요. 일단 바트에 구이용 할 거 5개는 먼저 이렇게 덜어내 놓을게요. 여기 중에 좀 큰 걸로 탕국용으로 쓸 건데요. 이렇게 담아서 잠깐 둘게요. 고기 3개는 양념육을 할 건데 이렇게 썰어주게 되면 고기 결의 방향이 돼요. 그럼 질겨지니까 이렇게 한번 썰어주고 길게 썰어줄게요. 소고기 양념은 제가 소갈비 양념을 샀거든요. 소갈비 양념 100ml 넣어서 버무려 줄게요. 이렇게 양념한 고기는 반나절 정도는 냉장 숙성 후 드시는 게 맛있고요. 아니면 오래 보관해야 될 경우는 냉동실에 얼려둘게요. 스테이크는 소금, 후추 간해서 올리브유를 듬뿍 발라서 보관해 주셔야 고기가 마르지 않아요. 먼저 소금 간 해볼게요. 다음으로는 후추, 올리브유를 듬뿍. 이제 스테이크용은 밀폐가 잘 되는 용기에 이렇게 넣어줄게요. 부채살 스테이크용이 완성됩니다. 이거는 이제 닭 안심 2.1kg인데요. 먼저 물기 제거할게요. 안심 힘줄이 가운데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잡고 칼로 살살살 잘라주면서 뜯어주시면 돼요. 힘줄은 다 분리했고요. 이렇게 해서 400g만 따로 미역국 끓일 용도로 쓸게요. 올리브유를 한 스푼 정도 뿌려주는데요. 양조간장 4스푼, 맛술 3스푼 넣을게요. 고기에 생강 진액을 좀 넣어주면 비린맛도 잡을 수 있어서 이거는 반 스푼 넣어주고 그다음에 매실액 3스푼, 후추는 취향에 따라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버무려서 섞어줄게요. 힘줄을 제거하다 보니까 뭐 칼집이나 넣지 않아도 쏙쏙 베일 정도로 소분을 해두는데요. 한 550g씩 3번 정도 먹을 수 있는 양일 것 같아요. 저희는 소분해서 뚜껑 덮은 다음에 이것도 양념육이니까 이제 반나절 냉장고에 숙성시킨 다음에 냉동고에 넣어두고 필요하실 때 꺼내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닭안심 스테이크용이 완성됐습니다. 닭안심 미역국인데요. 참기름 3스푼에 미역하고 닭안심을 볶아줄 건데요. 이제 참기름도 너무 고온에서 태우면 안 좋은 물질 나온다고 하니까 바로 닭안심과 미역을 넣어서 볶을게요. 자르진 않았어요. 나중에 찢을 거라서 그냥 바로 미역도 이때 소금하고 후추를 2-3꼬집 넣어주세요. 안심이 이제 겉면이 익을 때까지만 볶아줄게요. 여기 다 겉면이 익으면 물 600ml 넣을게요. 국간장 4스푼 넣고 동전 육수 2알 넣어줄게요. 뚜껑 덮고 끓기 시작하면 10분 더 끓일게요. 이렇게 미역국 10분 끓이고 나면 푹 우러난 걸 볼 수 있어요. 이것도 3개로 소분할게요. 이렇게 해서
안심이 부드러워가지고 결로 잘 찢어지거든요. 이렇게 고기를 찢어주고 식혀준 다음에 냉동 보관할 건데요. 지금 간을 보게 되면 짭짤한 느낌이 들 수 있어요. 물을 500이나 600ml를 넣고 더 끓일 거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심 미역국이 완성됩니다. 손질 오징어를 사면 8마리 정도가 들어있어요. 3마리 정도는 냉동 그대로 두고 먹기 전에 데쳐서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무침용은 숙회를 해두면 조금 맛이 덜 하니까 냉동된 오징어를 3마리만 바트에 넣어서 냉동 보관할게요. 딱 들어가네요. 나머지는 일단 한번 헹궈 줄게요. 이렇게 물을 부어서 해동 겸 세척을 해줄게요. 세척된 오징어는 칼집을 넣어줄게요. 물에 살짝 데쳐서 숙회용으로 쓸 거예요. 숙회용으로 손질해두면 오징어 볶음할 때도 물이 잘 생기지 않고 조리 시간도 단축할 수 있어서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다리는 따로 손질할 건 없고요. 물이 살짝 끓기 시작하면 맛술을 2스푼 정도 넣어서 비린내 좀 잡아줄게요. 오징어를 우리가 다시 요리를 해서 사용할 거기 때문에 진짜 살짝만 데칠 거예요. 한 10초 정도만 여기 얼음물에 담궈가지고 바로 식혀줄게요. 물기 제거를 위해서 밭에 좀 올려둘게요. 이렇게 손질된 오징어가 물기를 쫙 빼줄게요. 물기를 마를 정도로 기다려주면 좋고요. 여기서 다리 2개는 계란탕용으로 쓸게요. 이게 계란탕에 넣으니까 식감이 참 좋더라고요. 오징어 다리를 최대한 작게 썰어줄게요. 이렇게 해서 잘라둔 거는 소분해서 얼려둘게요. 몸통 4개, 다리 2개가 있는데요. 오징어 다리 포함한 2마리는 볶음용 쓰고 그 다음에 몸통 2개는 탕국용으로 쓸게요. 반으로 갈라주고 탕국용으로는 조금 가늘게 채 썰어줄게요. 볶음용은 탕국용보다는 한 2배 정도 되게 썰어줄게요. 이렇게 해서 뚜껑 덮고 냉동실에 보관할게요. 완성됩니다. 이제 탕국 끓일 건데요. 두부 깍둑 썰어줄 건데요. 두부가 3분의 1 조금 잘게 썰어줄게요. 이렇게 새우도 먹기 좋게 무 150g도 얇게 나박 썰어줄게요. 이제 탕국 끓여볼 건데요. 이때 불 올리지 말고요. 들기름만 1스푼 넣어주고 물을 넣어서 약한 불로 물을 먼저 들기름에 볶아줄게요. 무 살짝 볶다가 썰어놓은 부채살 넣어서 같이 볶을게요. 고기 겉면이 적당히 익을 때까지 볶아줄게요. 새우하고 오징어를 같이 넣어서 살짝 볶아줄게요. 멸치 액젓 2스푼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국간장도 2스푼 넣을게요. 맛술도 1스푼 넣어줄게요. 조금 볶아주세요. 새우가 살짝 붉은 빛이 돌면 두부를 넣고 이거 사태 우린 육수거든요. 채반에 걸러서 600ml를 넣어줄게요. 뚜껑 덮고 끓기 시작하면 5분 더 끓여주면 이제 탕국이 완성됩니다. 다 끓여지면 3개로 소분해서 얼려두고 드시기 전에 똑같이 물 500이나 600 넣고 소금으로 간해서 드시면 돼요. 이렇게 3개로 소분하고 식힌 다음에 뚜껑 덮어서 냉동실에 얼려둘게요. 탕국 밀프렙 3개가 완성됩니다. 제철 가리비가 9월부터 2월까지 제철이래요. 가리비는 겉면을 깨끗하게 씻어준 다음에 30분 정도만 해감할게요. 먼저 씻어줄게요. 가리비는 세척솔로 겉면을 좀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가리비 2kg고요. 물 3리터에 굵은 소금 2스푼 넣고 해감 30분만 할게요. 스테인 숟가락을 넣으면 스테인하고 소금물하고 화학작용을 해서 열을 낸대요. 그래서 이게 해감을 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해서 어둡게 둘게요. 해감이 다 된 가리비는 물에 한 2번 정도 세척해주고 찜기에 쪄줄게요. 물 800ml 넣고 맛술 2스푼 넣을게요. 뚜껑 덮고 끓기 시작하면 5분 쪄줄게요. 가리비가 잘 쪄지고 나면 이렇게 비주얼이 됩니다. 이거 다 드시고 가리비가 쪄진 국물을 버리지 말고 라면에 쓰셔도 되고요. 가리비 쪄낸 육수를 담아서 같이 얼려줄게요. 라면 끓일 때나 아니면 된장찌개 끓일 때 같이 넣어서 먹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뚜껑 덮고 냉동 보관할 거고요.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가리비로 2가지 요리 완성입니다. 11월 밀프렙도 이렇게 준비해봤는데요. 맛있게 드시고 12월도 기대해주세요.